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바로 어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이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당선 1주년을 맞아서 주요 언론들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 그의 업적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대로 그의 지지율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approval rating이 CNN 조사는 36%, 워싱턴 포스트 조사는 37%, 그리고 USA Today 조사와 갤럽 폴을 보면은 38%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숫자가 70년 만에 최저치라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overall approval rating입니다. 종합적인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보수계만의 의견을 물어보면은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화당 보수계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80%에서 90%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도 1년 전에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이 6,300만 명, 전체 표수의 46%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트럼프가 아무리 인종관계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반이민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분열적이고 혐오감 있는 언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트럼프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민자로 또 소수계로 살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에 즈음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주요 분석 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CNN의 분석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overall approval rating이 36% 저조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성적표가 좋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입니다. 68%가 경제가 좋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는 앞으로 1년 후에 경제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경제입니다. 바보야, 경제란 말이야, 이런 말도 있었죠. 제 아무리 대통령의 실책이 많다고 하더라도 쌀독에 쌀이 그득하면은 그게 다 상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테러리즘 처리입니다. 44%가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라든가 뉴욕, 텍사스 등 대형 테러 총기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 문제에 대한 점수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 쪽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그 잡을 하고 있다가 86%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조사를 했을 때도 86%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법안 제정에 실패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정적인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은 보수주의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86%, 6개월 전이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단합시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종합 성적에서는 30%만이 yes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우 분열적이고 혐오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화 보수 측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65%가 단합을 시키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83%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을 그가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또 종합적인 점수를 보면은 그의 취약점이 어느 정도 또 드러납니다. 그가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는가? 34%만이 yes,
64%는 no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면 당선이 될까? 31%가 yes, 63%가 no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55%가 no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1월에는 그가 잘할 것이다가 56%, 지금은 43%,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인정관계 업무, 1월에는 40%가 잘할 것이다. 지금은 30%만이 잘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흑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50%가 yes.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 55%가 yes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의료보험 문제는 엊그제 뉴저지와 버지니아 등 주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던 것인데, 이 의료보험 문제를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가 지난 1월에는 44%, 지금은 26%,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은 91%가 그가 잘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에 USA Today가 이슈별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먼저 북한 문제입니다. 3대 1의 비율로 61대 20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기를 원한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해결을 한다면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15%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69%는 북한이 공격해 올 경우에 한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외교적인 해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북한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56%가 잘 못하고 있다. 34%가 잘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NFL 선수들의 국가 연주 시의 무릎 꿇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이들을 파이어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조사 대상 국민의 3분의 2가 트럼프의 언행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NFL 선수들 인정 문제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표시로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국가에 대한 모독이냐 논쟁이 계속됐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64%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24%만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46대 43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의회에 대한 지지도 64%가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7%만이 의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지지를 하지 않는다가 48%, 공화당의 경우에는 62%로 사정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 대한 호감도 44%가 호감이 없다, 36%가 호감이 있다 답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는 57%, 호감도는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을 찍을 거냐 아니면 협조한 사람을 찍을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57%가 할 말을 좀 한 사람을 뽑겠다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이후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성적표를 이제 종합을 한다면은 트럼프의 종합적인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의 주요한 이슈들, NFL, 북한 핵 문제, 헬스케어, 인종 문제에 대한 지지도가 낙제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층의 지지도는 여전히 80에서 90% 정도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게 있는데, 트럼프 지지층의 주요 부분인 백인, 저교육층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 1월에는 70%, 9월에 58%, 10월에 51%, 하락 일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변이고 주목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다른 큰 이견을 가지고 분리된 채로 논쟁을 거듭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 이민 문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논쟁,
이것은 계속 뜨겁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1월 9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성명에서 양국은 강력한 의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틀간 미국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535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1대1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과 11일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2016년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율은 37%였으나 작년 대선에 참여했던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율은 44%였습니다. 또한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85%가 트럼프에게 다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당선 1주년 기념을 맞아 자축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모든 개탄스러운 자들과 나에게 엄청난 선거인단 대승을 안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는 백악관 보좌진과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자세로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9일 대선에서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사법부가 통신기업 AT&T의 종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를 인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CNN 매각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AT&T는 지난해 타임워너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854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인수 합병을 검토 중인 사법부가 제시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 보험 가입자가 1,300만 명 줄어들고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가 3,38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연방의회 회계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 가입 의무 조항 폐지를 세제 개혁 법안에 첨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쿡카운티 배심원 후보로 출두했으나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시카고 시민인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배심원 출두서를 발부했었습니다. 그는 어제 데일리 센터 법정에 후보 배심으로 출석했으나 정식 배심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배심원 대기실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환담한 후 수석 판사실에서 판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쿡카운티의 여성 관선 변호인들이 셰리프 탐 달트를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송 관련 남성 제소자들로부터 나체 보이기, 외설적 언어 등 성희롱 피해를 당해오면서 이에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소자들은 피해 여성이 2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단도로에서 전화통화나 텍스트 보내기를 금지하는 시카고시의 조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27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위반자는 벌금 $90에서 $500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19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6도. 토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6도. 주일도 오전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0도입니다.